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폐혈증을 빨리 알아내는 방법, 폐혈증의 6가지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왔는데 몸에 면역 반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신으로 염증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전신 염증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몸 전체가 다 바뀌어요. 생리학적으로도 바뀌고 어떤 생물학적으로도 바뀌고 화학적으로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병인 거죠. 그래서 이 폐혈증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폐혈증 상황이 되면 각 조직으로 이 산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산소는 많이 필요한데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많이 쉬는 거예요. 숨을 많이 쉬어가지고 더 산소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호흡수가 22회 또는 24회 그 이상이 되면 좀 위험심 신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1분에 숨 쉬는 걸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쉬세요.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쉬는지.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1번하고 좀 관련이 된 건데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꼭 숨이 차지 않더라도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혈증 상황에서는 산소 요구량은 많아지고 또 산소 전달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폐혈증으로 갈 위험이 있는 그런 감염병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꼭 숨차다고 안 해도 산소 포화도를 좀 자주 측정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있다면 저는 가정에서도 그냥 하나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기계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구비해 놓는 것도 괜찮다.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압 감소입니다. 혈압이 떨어져요. 자, 폐혈증이 되면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죠. 왜냐하면 전신 염증 상황이니까. 염증 물질이 이렇게 많이 혈액 속에 존재하게 되면 혈관이 늘어납니다. 혈관이 확장이 돼요. 요만했던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직경이 늘어나면 이 저항은 줄어들거든요. 저항이 줄어들면 압력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생체 징후 중에 하나가 혈압이죠. 혈압이 떨어지면 조직에 필요로 하는 그런 압력으로 피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혈액을 필요한 압력으로 주지 못하면 조직이 제대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고 그러다 보면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게 누적이 되면은 결국은 조직이 죽겠죠. 우리 몸에 여러 조직이 죽으면 그냥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감소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혈압이 떨어지는데 평상시보다 상당히 낮다거나 아니면은 점점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막 고혈압이 있어요. 160에 막 100 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120에 80이 됐어요.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거 아닙니다.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 그런 정황이 있을 때 얘기예요. 보통 뭐 이 정도였는데 혈압약 먹고 떨어졌다, 이거 위험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폐혈증,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폐혈증으로 넘어갈 만한 그런 정황이 있을 때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맥박입니다. 이 맥박이 빨라져요. 혈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이게 좀 빨리빨리 심장이 빨리빨리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혈액을 보내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한 분들은 본인이 심장이 이렇게 좀 빨리 뛰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못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잡아보면 좋거든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이 있으면 이 손의 엄지손가락 부분에 여기를 이렇게 촉지를 하면 뚝뚝 이렇게 뛰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맥박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식 변화입니다. 의식 변화. 자, 폐혈증이 되면 제가 전신 혈관이 좀 변한다고 했죠. 확장된다고 했죠. 근데 뇌에 있는 그런 작은 혈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염증 물질들이 이 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또 이 내피세포라고 하는 거의 기능도 좀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뇌가 일을 잘 못하게 돼요. 뇌가 일을 잘 못한다. 그게 결국 의식이 떨어지는 거죠. 의식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심하게 의식이 떨어지면
혼란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꼭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일찍 나오는 신호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되게 막 뻣뻣하게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긴장하고 있다든지 뭔가 불안해하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고 생각을 잘 못하고 되게 사소한 거에 막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고 그런 뭔가 되게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좀 조기의 신호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체온이에요, 체온. 자, 체온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8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36도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거는 감염병 상황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내려가는 건 왜 내려가느냐? 제가 아까 이 폐혈증 때는 혈관이 여기서 확장된다고 했죠. 근데 이 혈관이 확장되는 게 피부에서의 혈관도 같이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피세포가 기능을 또 잘 못하니까 열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열을 많이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체온이 오히려 내려갈 수 있는, 몸이 되게 축축해지면서 체온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폐혈증의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감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폐혈증으로 갈 만한 상황일 때 이런 징후를 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폐혈증이라고 하는 게 어딘가에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감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6가지 신호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 폐혈증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순식간에 진행합니다. 빨리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